이제 지역신문 이런 데서 좋은 글을 항상 칼럼. 칼럼 예. 써주시면 저는 항상 글을 읽거든요. 나온 거마다 항상 찾아서 보고 좀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진짜 뵙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이 순간이 너무 진짜 제가 생일 같아요. 반갑고요. 예. 저희 애는 이제 특성화고를 갔어요. 특성화고를. 네, 자기가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진료를 할까 뭐 공부 잘하는 데 말고 어떤 기능을 익히는데, 그쵸? 네, 예. 지금 거기 이제 그쵸. 네, 오케이. 자동차고 거기서 이제 IT과를 제가 이제 간다고 해서 무슨 과요? IT과. IT과. 잘 갔네.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저가 항상 이제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게 선택한 것도 아이가 그쪽을 이제 희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1년을 지금 20살이니까 1년이 돼서 이제 거기 나온 다음에 일단 군대를 갔다 이제 20년이라는 이제 입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뭐 진로를 다시 그때 가서 진로를 대학을 갈까 또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그럴 시점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점점 인공지능이 우리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이런 환경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고 그런 걸 저도 이제 들었으니까 예. 제가 알고 좀 우리 아이한테 좀 우리 그런 걸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제 조언이라든가 이렇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잠시만요. 어제 이제 좀 어떤 진로 문제로 고민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청년 실업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손기술로 살아가더라도 이 손기술이 상당한 숙련도가 있어야지 인공지능이 못 쫓아가거든요. 왜냐면 이 손가락을 아주 정교하게 쓸 정도로 로봇을 개발하려면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50년 정도의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MIT에 있는 그 맥카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화이트 칼라부터 실업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쓰는 사람이 더 늦게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더 늦게 실업자가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상당한 숙련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숙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등학생하고 20살 전후에 있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서 해법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해법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한두 개의 전공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능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개의 전공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3, 4, 5개를. 그래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이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과 좀 상관없어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전공한 분야는 아니야. 근데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무조건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월급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관련성만 있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여기 김찬 교수님이 직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또 와 계시거든요. 하나인데. 계신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일하는 것에 있어서의 숙련도를 만들어내는 게 힘이에요. 근데 손기술이라면 일하는 데서 있어 이런 일도 좀 숙련을 쌓고 저런 것도 좀 잘하고 하면 두루두루 잘하는 애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직장 아니면 안 가. 이래버리잖아요. 그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죠. 버텨버리면.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버티고 싶다면 그리고 취직이 안 된다면
이 너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의 주변에 있는 어떤 5개의 분야를 독학을 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독학을 해라. 그러니까 독서로 내공을 쌓는 거죠. 물론 계속 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더 따면 좋긴 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5억에서 10억이 들어요. 정식 학위를 5개를 딴다는 게. 힘든 문제죠. 그래서 아주 독하게 그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양 서적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일반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까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대학 도서관에 가서, 대학생은 아니지만 가서 본다든지, 중앙도서관에 간다든지, 여기라든가 또는 저기 국회 도서관을 간다든지, 책 굉장히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어떤 그 자기가 꿈꾸는 분야에서 독서를 통해서 고수가 되는 거 희망을 갖고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는 그래서 제가 즐기는 수준, 아이가 제 강의의 결론을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준비 기간이 3분야 내지는 5분야의 그걸 반개 지식이라고 하고 관련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거의 전공자 수준으로 가서 여러 개의 분야가 혼합되는 그래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의 내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취직이 늦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창직을 해야 되거든요. 창직. 어떤 새로운 직업의 그 틈새를 계속해서 찾거나 만들거나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애초에 그 아이가 희망하는 대로 진로 지도를 하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설정을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유도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그걸 선택한 것처럼 그것이 그 심리적인 어떤 환경 설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시하는 것에 그게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제시하되 부모가 희망하는 방향성의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한 8가지를 제시해야지 인간은 자기 결정성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너 이거 아니, 선볼 때 왜 너 이 남자 아니면 이 남자하고 선 봐서 시집가라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엄마가 앨범을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300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10명부터 골라봐. 그럼 재밌어, 고르는 게. 고르다 보니까 재밌어. 막 10명 골랐어? 골랐구나. 다시 2명을 골라봐. 2명을 골라. 이상하게 만나고 싶어. 그 2명은. 근데 엄마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중에서 저기 선봐. 만나기 싫어. 왜?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결정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버텨야 될 것이고, 다행히 그 특성화고를 나왔기 때문에 취업은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 경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성교육과 사회성 교육을 그 10살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도전정신하고 이런 것들이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환경 설정인데 내가 아이한테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급적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키즈 카페 같은 데서는 애가 놀아도 뛰어놀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에 있는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은 엄마 아빠는 어른들은 먹고 애들은 뛰어노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 방음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샤브샤브 좋아한다고 저기 밤일마을에 어디를 가는 거야. 갔더니 얘는 막 뛰어다니고 물은 부글부글 끓어. 무섭잖아. 이거 튈까봐 또. 막 의자 위에서 막 난리야. 하지마, 앉아있어.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10분 동안 하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얘한테는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게 훨씬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도전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도전을 안 하는 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캥거루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숙련도를 쌓을 수 있도록 뭔가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 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너무 안 주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5개의 전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견디던지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동안 전공했던 거하고 그 봉사 활동이 또 결합되기 시작해요. 근데 봉사 활동을 하는 아이는 또 어떻게 기를 수가 있죠? 3세부터 8세 사이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있냐는 거예요. 아, 인간은 봉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게 각인이 되려면 이 세타파 상태인데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물질의 영역과 생물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으로 3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질의 영역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거의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영역 자체가. 복잡성이 없고 수치화가 쉽고 데이터화가 되고 물리화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생물을 다루는 부분은 그보다 약간 더 변칙이 있어요. 카오스가 있기 때문에 생물을 다루는 부분은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협업을 하게 되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바이오 쪽이 유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점수 높은 애들이 거기 막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에는 일자리가 남아있을 것 같거든. 거기는 인간과의 협업이 필요하니까. 통찰력과 직감력인 인간이 그 자연의 카오스를 인식하는 것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인공지능보다. 실제로 인간의 두뇌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있다는 이론을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과학자들 중에. 마지막 남는 부분이 인간의 영역인데 이 부분은 주로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신비한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은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다양하고. 그죠? 그래서 이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래서 생물하고 인간의 더 사람하고 생물에 더 많은 10살 이전에 접했던 애들이 더 유리한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주말 농장이라든가 동물을 키워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을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인간을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그게. 여러분 석가모니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성문을 못 나가게 막 막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결국 나가서 뭘 보게 되죠? 생로병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인간을 아는 방법이 봉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인데, 갑자기 지금 어린애들 자녀 교육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질문이라는 게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그 자녀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세 가지인데, 자연 체험하고, 자연에서는 그 카오스와 자연의 변칙을 일찍 체험하는, 10살 이전의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체험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봉사 체험이 필요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창의성을 위한 예술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살 이전의 아이들의 그 교육의 핵심은 그 세 가지죠. 자연, 예술, 봉사. 그런데 그 세 가지 체험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주변에 있는 어른부터 몰입과 재미가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위해서 몰입하는 모습과 그 심리 상태를 노출시키는가, 아이한테. 그리고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의 문제. 그게 이제 그 취미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보여주는 그 두 가지, 재미와 몰입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체험과 봉사체험과 예술체험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그 로봇이 점점점 인간의 그 돈벌이 영역을 침범을 할 때 저항력이 가장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항력. 거기서 틈새를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어떤 CEO가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빨리 발달 안 하는 거야? 사람 좀 써야 되겠는데? 했을 때 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섯 가지. 그러니까 자녀한테 해라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체면 상태에서 그게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3세, 8세 사이에 이게 참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유럽에서